자,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행정계획인데 여기서 광역도시계획부터 해가지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 이 세 개는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예요. 세 개는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왜요? 국토계획법에다 규정해 놓고 나서 다른 법에 이걸 또 인용했어요. 계속. 인용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나오고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이랍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자,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것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수도권 정비계획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나오냐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법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 부동산 업무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내죠. 중개사고를 갖다가 많이 내는 법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몰라 사고 내요. 물어주는 규모가 대단합니다. 액수가. 뭐 몇백만 원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사고 내면은요.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수도권 그 정비계획법은 시험법이 안에서 안 나오지만 수도권 정비계획은 다른 우리 6개 법률에 다 흩어져서 나와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시험법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서울, 경기, 인천 요 수도권은요. 3개 권역으로 세분이 돼요. 과밀 억제 권역. 억제 권역하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요.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이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참고로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 한번 저만 보이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짝. 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뭔지 모르겠다. 저만 보이게. 살짝. 예. 다른 학원에서 막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들으십니다. 예. 됐습니다. 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는 여러분 등기부 있잖아요. 등기부만큼 많이 확인하는 게 이 서류예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딱 되면은 이제 부동산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등기부 보고 권리관계 확인하고요. 그렇죠? 사실관계는 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보고 확인하고 그 토지의 이력서가 바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력서, 토지 이력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열람해 보는 비율이 등기부하고 똑같아요. 예. 한 세트 열람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요, 열람이 제일 쉬운 게 온나라 사이트가 있어요. 온나라. 온나라 사이트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만 살짝 보세요. 예. 손 너무 높이 들지 마세요. 살짝 이렇게 들어. 자, 온나라 사이트는요, 우리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말에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뭐 이상한 사이트 가지 마시고, 예? 온나라 사이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요, 온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해가 들어가 보시면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 열람하는欄이 있어요. 거기다가, 주소 있죠, 주소. 바로 집원이잖아요. 우리가 그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주소라 그러지만 사실 주소는 집원을 말해요. 그 집원을 딱 치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력서가 쫙 나오는 이력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가 실제와 100% 일치하지 않지만 대강은 알 수가 있죠. 대강은요. 마찬가지예요. 그 토지가 대강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근데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이제 열람해 봤다고요. 서울, 경기, 인천의 주소로. 그러면 무조건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써 있어요. 쭉 써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사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이 세 개 중에 하나 안 나오는데요. 거긴 서울이 아니에요. 예. 경기도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어떠한 토지든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하면은요, 온 나라 열람하면은 세 개 중에 하나가 다 써 있다고요. 어느 권역인지가 한번 확인해보고 써 있습니다. 요 과밀 억제 권역은 뭐냐 그러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 유발 시설을 신설하는 게 금지가 돼요. 인구를 모으는 시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대표가 대학이나 산업단지예요. 대학이나 우리 보통 산단 그러는데 산업단지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거. 요것만 알아도 공부에 별 지장 없어요. 그러면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금지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 그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그림 못 그려요. 이게 서울 6이에요. 자,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대학교 신설 금지. 공장 같은 산업단지 신설 금지예요.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입니다. 의정부까지고 남쪽으로는 수원까지예요.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이 가능합니다. 신설 가능하고 자연 보전 권역은 수도권 동쪽에 요 수지를 보전하는 곳이에요. 수지를 보전하는 곳이 자연 보전 권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 수질 보전과 관련해서 양수리라고 있죠. 아까 우리 양수리 근처 사시는 분 계시죠? 양수리. 양수리의 순 우리나라 말이 뭡니까? 두물머리. 전에 누가 두물머리가 이거 뭔가 했어요. 양수리. 그렇죠? 우리 양수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양수리. 그렇죠. 예,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곳, 양수리. 근데 어때 보니까 뭐 두물머리 그래서 뭔가 싶었어요. 이 양수리대요. 예. 이 옆에 댐이 하나 있죠. 그 유명한 팔당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당댐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공부하시게 되면 팔당댐을 보면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팔당댐은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의 식수원을 공급해주는 댐이에요. 먹는 물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정부는 팔당댐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천만 명이 먹는 식수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팔당댐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연 보전 권역을 만들었어요.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다 자연 보전 권역이라 그래요. 자연 보전 권역은 행정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길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하여튼 팔당댐으로 온다. 거긴 다 자연 보전 권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 여기가 자연 보전 권역인가 아닌가 궁금하면요. 오줌을 놓아요. 그리고 얼로 흘러가는 거 봐. 그래서 팔당댐 쪽으로 간다 싶으면 여기가 자연 보전 권역입니다. 예. 하여튼 물길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 보전 권역은요. 팔당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해요. 폐수 배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연 보전 권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 굉장히 힘들어요. 개발을 마음대로 못하고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최고가 6만 제곱미터예요.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예외의 예외까지 다 적용했을 때가 최고가 6만이에요.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6만이에요. 예. 민간도 최고 해봤자 6만이고요. 6만 넘지를 못해요. 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폐수 발생을 다 제한합니다. 이거 자연보전 권역이라고요. 이 자연보전 권역이 있고 나머지가 다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 권역 중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성장관리 권역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건물을 못 짓게 만들었어요.